안녕하세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제 심화 파트죠. 끓는 점과 압력에 대한 부분 테마를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끓는 점과 압력이에요, 여러분. 끓는 점. 우선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가 내신 특강을 통해서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게 학교에 따라서는 심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도 뭐 있긴 해. 하지만 야 완전 안 나와 이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또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내가 정말 매번 미안하다 얘들아. 선생님이 그 수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짬을 내가지고 이제 강의를 찍는 거다 보니까 목소리가 매번 sorry. 자, 여기 심화로 들어가는 끓는 점과 압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지금 밀폐되어 있는 용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쪽에 더운 물이 있어요. 뭐 대략 한 95도씨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95도씨.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지금 찬물을 들이붓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95도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찬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야. 되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료는요, 물이에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가 끓는 점이 100도씨거든? 근데 지금 현재 이 더운 물의 온도는 95도씨예요. 100도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근데 찬물을 뿌리니까 부글부글 끓었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제 가열을 해서 얘가 100도씨에 도달을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열을 한 게 아니라 찬물을 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글부글 다시 끓을 수가 있죠? 되려 온도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너희들이 또 이걸 되게 헷갈려 할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찬물을 붓게 돼요. 여기는 액체라고 하는 층을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는 공기층이에요. 그쵸? 지금 여기는 더운 물이기 때문에 이미 이 공기층이 있는 부분에 수증기 양이 가득할 겁니다. 그쵸? 더우니까 이미 기체로 바뀐 아이들이 이 주변에서 이제 잔류하고 있겠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찬물을 붓게 되면 여기에서 뜨거워가지고 놀고 있었던 수증기라고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찬물이 들어왔지? 왜 이렇게 춥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자, 끌어안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기체였었던 아이들이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땐 작아.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덩치가 좀 커지잖아.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 액체로 바뀐 아이들이 빛 뿌려지듯이 지금 액체에 있는 구역 안으로 다 쑥쑥쑥쑥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 공기층으로 들어가는 이 영역 안에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되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도 설명했었던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냄비밥을 해먹는다라고 했을 때 밥이 설익는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공기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을 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공기양이 예를 들어서 많았잖아? 그럼 이 물층이 있는 부분을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치고 있었을 거야. 자, 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압력 자체가 세졌다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찬물을 들이붐과 함께 여기에 있었던 공기가 물층으로 싹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공기층에 있었던 공기의 양,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물층을 아까 전에 쳤었던 그 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었던 물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끌어서 나갈 때, 기화돼서 나갈 때 어떤 거예요? 더 수월한 거예요. 아까는 위쪽에 공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공기층이 누르고 있는 이 힘을 이겨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치?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때? 공기양이 줄어들었잖아. 그럼 누르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럼 얘네들이 쉽게 뚫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액체였었던 아이가 기체로. 되니?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고?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니까 기화죠.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끓는 점이 낮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끓는 점이 원래는 물은 100도씨야. 그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 100도씨가 쭉 줄어들어서 90도씨까지 내려간 거야. 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는 그대로 계속 95도씨였거든? 근데 끓는 점이 내려갔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보다는 지금 95도씨가 온도가 더 높은 상태죠.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낮으면 액체인 거고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기체로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얘네들이 끓는 점 100도씨보다 아래였었기 때문에 액체 영역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지금 액체인 거야. 응?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기체가 되는 거야. 돼? 근데 본의 아니게 얘는 그대로 있었는데 끓는 점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95도씨라고 하는 이 숫자 영역이 기체 영역 있는 대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되니? 그러다 보니 급하게 어떻게 야 뭐야 갑자기 끓는 점이 낮아졌어. 야 어떡하지? 우리 기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야 빨리 나가자. 그러면 기체로 나가야지. 끓는 점이 지금 한참 밑에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순식간에 기체로 바뀌어요. 알겠니? 바뀌면서 바깥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 눈에는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기 위한 설명 용도였었고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찬물을 붓는데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수증기가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이 액화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쑥쑥쑥쑥 들어가요. 그럼 공기의 양이 여기에 있었던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기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압력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럼 물을 치는 힘이 여기에서 아까 전에 계속 쳐줬었던 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약해지겠지. 공기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끓는 점도 어때요? 뚫고 나가기 훨씬 더 쉬워지니까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니 끓는 점이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찬물 그 다음에 수증기 액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요는 그거야. 내부 압력이 감소해야 돼.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한다라고 하면 공기양이 줄어들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상에 이 실험 세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호리병 같이 생긴 아이는 감압 용기야. 그러니까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감압 용기인데 공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치. 감압 용기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기층이 있었을 거야. 수증기잖아요. 여기 더운 물이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기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찬물을 부어줬었던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찬물을 붓지 않고 여기에 있었던 공기를 감압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낸 거예요. 압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자, 공기를 바깥으로 빼낸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이 더운 물을 아까 치고 있었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부 압력이 약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네? 그 얘기인 즉슨 끓는 점이 지금 현재 낮아진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 물이 100도씨가 되진 않지만 얘네들이 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근원은 똑같아 얘들아. 공기양을 줄어들게끔 감소시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공기양을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게 근원인 거죠. 그러면 내부 압력이 작아져서 결국에는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공기양을 줄여, 즉 다시 말해서 내부 압력을 감소시켜. 그러면 결국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조금 낮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얘네들이 끓을 수가 있는 거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압력의 영향을 받는구나. 내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끓는 점도 줄어들고 비례관계죠.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은근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리 잘 하시고요. 내신 특강에서 보도록 할게요.